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85포인트, 0.36% 상승한 2197.9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6% 오른 652.0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뉴욕 증시는 그간의 산타랠리를 잠시 쉬고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나스닥 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휴일을 보내고 개장한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기산일로 2019년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한 기관의 순매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나선 코스닥은 2% 넘게 뛰면서 650선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대거 물량이 출회가 되긴 했지만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당주들이 오늘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부전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크리스마스에도 뭐 사실상 저는 연인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주식을 봤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피 주식 한번 잘 살펴보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요 개인이 4,600억 원 이상 순매도 우위 보여줬는데 기관이 또 그 물량 받아가면서 지수가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도 또 들어오면서 1%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인력 지출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날씨가 무엇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2019년도의 고점 부근을 거의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 돌파가 나올 것인가 돌파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중요한 게 1월에 서명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중 무역 1차 합의를 진행했는데 빠르게 서명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에 미국의 예비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2월 중순쯤에 뭐가 있냐면은 화웨이의 거래 제재에 대한 이 미뤘던 거에 대해서 거래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그 화웨이 제재 거래 제한을 미뤘던 게 더 제재가 되면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에서 2월 달에 예비 선거도 진행을 하는데 화웨이 거래 제재를 더 밀어버린다. 그럼 사실상 거기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무역 1차 합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1월 달에 서명을 해야 예비 선거와 화웨이 제재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3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FOMC에서도 지금 소비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무역 합의도 했고 하니까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다. 경제 전망이 우상향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은 이미 2월부터 미국 대선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벌써부터 시장을 우상향시키고 시장의 방어와 트럼프 재선의 지지율을 위해서 이미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악재를 받고 있던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률이 뭐 50%든 100%든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국내 지수 영향도 아마 우상향세, 미국 시장을 따라갈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코스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린 지금 이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온 것만으로도 내일자 또는 다음 주 2020년 초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세게 갈 만한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참 기분 좋은 랠리를 또 보여주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은 2,3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200억 원 가까이 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쭉쭉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1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빼고는 헬릭스미스도 약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또 강한 상승세를 또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코스닥은요 어떻게 보세요? 좀 걱정할 필요가 역시 없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증시 조정세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조정세 같은 경우 사실 코스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되는 그러면서 뭐 한 2015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 이 외국인 매도세가 연속으로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많이 빠졌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조정세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상승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 상승 랠리가 나와줬었던 부분은 지금 코스피 랠리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이제 11월 달 구간을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이번에 이제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상승 랠리가 강하게 퍼지는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방금 보셨었던 것처럼 조금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쪽에 이 제약업종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 코스닥 지수보다 덜 올라가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코스닥 증시가 2%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탄력도가 높은 지수가 제약바이오 지수이기 때문에 3%, 4%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탄력도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상승세는 지금 거의 뭐 반도체 지수가 거의 캐리를 했다. 오늘 반도체 지수만 3.5% 코스닥 쪽에서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뭐 전고점 구간대 돌파를 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증시 반등세를 이끄는 것도 지금 반도체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오늘 상승세 역시 반도체 쪽에서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긍정적인 전망들 같은 경우는 연초까지 지금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11월 달이라던가 12월 달 초반에 좀 걱정이 많으셨을 장세 같은데 반도체가 이제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초 괜찮은 이제 제약바이오 모멘텀들 같이 나와주면서 동반적인 상승세가 아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급등주 종목들도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급등주를 아직 못 잡아 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닥터왕 전문가가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종목 꼭 잡으셔가지고 연초에는 여러분들 힘든 마음들 없이 강한 수익 한번 창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대장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니, 지난주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57,300원까지 좀 쭉 찍더니 그 이후로는 좀 내리 하향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이요 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0.73% 상승하면서 55,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닥터가 전문가님도 방금 전에 코스닥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위주의 강세 흐름이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삼성전자도 대장이니까 또 앞서 나갈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라는 게 이제 하루 만에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꾸준히 우상세를 돌리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가 쓰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다들 뭐 갤럭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TV, 냉장고 할 거 없이 모두 삼성 제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적인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못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미중 무역 1차 합의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흔히 우리가 SSD라고 부르는 컴퓨터에 들어간 메모리가 있죠. 이 디램 같은 경우는 휘발성 메모리로서 컴퓨터 켜져 있는 동안에 저장되는 메모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 낸드 플래시 모두 다 중국에 이제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낸드 플래시나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은 다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하지만 수요는 빠지고 공급은 그대로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빠지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 중국의 수출이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늘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져요. 그럼 당연히 실적 성장이 나올 거고 실적 성장에 따라서 지수 반등이나 상승을 해볼 만하다는 건데 내년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의 거래 제재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끝나고요. 실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차 합의를 했는데 화해 제재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 실제 흐름이 계속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의 흐름, 그러니까 실질적인 IT 반도체 흐름도 무사양세가 크게 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 관련 수혜주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통환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화신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쭉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로도 문을 닫고요. 내일이 장중 내내 아주 강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도요. 또 상한가의 기쁨을 주더니 오늘도 내일이 상한가를 줬거든요. 화신테크요. 이 자동차 관련했는데 또 정책 모멘텀까지 함께 엮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라던가 지금 11월 말이라던가 12월 초에 계속해서 조금 뭐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줬어요. 이 종목이 지금 정책 수혜주 쪽으로 편입이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오늘 장중에 밝혀졌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화신테크의 상승세가 바로 이 유상증자를 통한 M&A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화신테크라는 종목에 80억 원이 유상증자가 되었고 그 금액을 토대로 이제 이 M&A 계약이 체결이 됐다. 보시면 되고 최대 주주가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11월 달 구간이었죠. 11월 달 구간에 어떤 연휴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이제 한 50% 정도 급등을 했다가 눌려주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2,000원부터 4,000원까지 거의 뭐 120% 정도 가량이 약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올해 이 화신테크 말고 M&A 관련된 내용으로 정말 강한 급등이 나와줬었던 종목이 바로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거의 뭐 7연상, 8연상 가주면서 단기적으로 뭐 6,000원이었었던 주가가 44,900원까지 500% 이상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영비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동반을 하는 M&A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쌍방울 쪽으로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남영비비안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 화신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화신테크가 같이 엮여 있었던 부분이 바로 정책 수혜주가 같이 모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증시가 상승이 나와주는데 여러분들이 증시가 상승이 나와주는 상황 속에서 증시가 1%, 2% 오른다고 그 종목이 1%, 2% 올라가면은 좋은 종목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증시가 1%, 2% 올라가면 적어도 여러분들 종목은 10%, 20%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11월 달 이 조정장 속에서 이 단기 평성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왔다가 정배열 구간으로 지금 돌려주면서 수급이 바로 들어와주면서 시장보다 강한 타이밍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서 지금 상한가 랠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화신테크라는 종목과 굉장히 매우 흡사한 매집 패턴 구간이 나와주고 수급 맥점이 포착이 된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화신테크 같은 상한가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9.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1,9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빨간불 켜내긴 했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탁 튀더니 그 아래로부터는 계속해서 내일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시너지, 그러니까 벤처 투자 회사인데 바이오 쪽으로 다각화하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수급에서 외국인은 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당시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이오에다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 쪽에서 시작 개발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좀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지금 바이오 쪽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구간에서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구간에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 때 방금 말씀드렸었던 바로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지분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에스텍파마가 비보존, 장외 주식인 비보존이라는 기업에다가 지분을 거의 한 5%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지금 비보존이라는 주식이 거의 지금 올해 초만 7,000원부터 거의 이제 한 7만 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8배가량이 지금 급등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거의 한 150% 정도 강한 급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을 닥터왕 전문가가 이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 지금 이미 결과치를 앞에 두고 이 기대감으로만 올라간 종목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바이오 벤처 투자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략을 줄이고 나가지고 지금 당일 한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을 10%밖에 수익을 못 드려가지고 조금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닥터광 전문가한테 좀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장대 양봉으로 조금 솟아오르는 그런 상한가 수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말고 최근 들어서 바로 정책수의 모멘텀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 종목 단기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에다가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우신가 봐요. 오늘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녹십자 랩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2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500원인데 초고가 수익률 2.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좋았습니다. 아주 빨간불을 강하게 켜냈네요. 종가가 고가가 됐습니다. 3.26% 상승하면서 36,4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분 날에 뚝 떨어졌는데 오늘 또 장대 양봉 다 이렇게 뭐랄까요? 빨간불을 아주 강하게 켜줬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꾸준하게 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거 제가 만나봐 주세요. 이거 일봉에서 이거 상승 장악형 아니에요? 네,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수급을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계속 팔고 팝니다. 있고. 예, 계속 수급을 보시면은 팔기만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물량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주가 흐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급등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백 볼게요. 매수일은 12월 26일, 바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는 11,4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요. 최고가 수익률 4.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장 초반에 살짝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딱 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간불을 켜내면서 3.45% 상승
상승하면서 1,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 쭉 올라갈 수 있겠죠? 사실상 이제 뭐 지금도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절대로 JP모건 컨퍼런스 넘어서 1월 13일 넘어서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그 전에 종목들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최대한 13일 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사실은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니까 JP모건이 또 나올까 했는데 이번에 전자제품이 나왔어요. 핸드폰?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을 반등시키는 업종 2가지가 있는데 그게 IT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두 종목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CES라고 말씀드리겠는데 CES가 1월 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ES 2022 이번에 진행이 되는데 그 CES라는 게 뭐냐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전자제품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밝히는 자리죠. 그래서 독일의 IFA, 그다음에 스페인의 MWC와 함께 이 전 세계 이 3개의 최대 박람회 중 한 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1년 동안에 2020년 1년 동안 어떤 IT 반도체 업종이 좋을까? 어떤 IT 반도체 업종이 1년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은 중국의 원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원플러스라는 기업이 실제로 CES에서 컨셉1이라는 스마트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서 아직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폴더블 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폴더블 폰에 대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1월 9일 날 이번에 미국 버라이즌 통신사를 통해서 이 모토로라의 레이저라는 이 양옆으로 열리는 게 이제 폴드라면은 위아래로 접혔다가 열렸다는 게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모토로라의 레이저 폴더블 폰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CES 2020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폴더블 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첫 번째 힌트에서도 폴더블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삼성 폴더블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약간 접히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아니에요? 롤러블이요? 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접히는 거. 네, 이렇게 네. 접히는 거 맞습니다. 네. 폴더블 이렇게 접히는 거 맞는데 굉장히 비싸요. 23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데 실제 이번에 이 갤럭시 폴드가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지만 중국에 처음으로 12월 20일 날 W25G라는 이름으로 첫 5G 스마트폰이 중국에 출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폴드와 똑같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 갤럭시 폴드가 중국에 출시가 됐는데 얼마로 출시됐냐면은 한국에서 230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330만 원 넘어가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더 비싼 상태로 중국에서 W25G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2월 20일 처음 그 출시를 했을 때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중국에서라고 했는데 이번 12월 24일 날 2차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W25G가 또 3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지금 이 폴더블에 대한 인기 또는 폴더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근데 실제로 중국에만 관심이 많겠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폴더블에 대한 관심대가 굉장히 높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은 삼성 갤럭시 폴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비싸요. 뭐 330이든 350이든 지금 사들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시겠지만 추후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
또는 폴더블에 대한 기술력이 점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급등이 될 것이다.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닥터가 전문가님 폴더블 관련된 거는 알겠는데 너무 관련된 거는 너무 많긴 하지 않나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연성회로기판과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PI 필름과 관련된 종목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PI 필름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내 뭐 3대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12월 달 당시 때 이 반도체 섹터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했는데 이 코오롱 인더 쪽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 부품 쪽, 이 소재 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더뎠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 장기평선 구간까지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이 단기평선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연초 뭐 추가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최근에 이제 이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강한 시세 탄력이 한번 나와줬었던 종목이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쪽에서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쓰이는 강화 유리를 7년 동안 독점 판매를 한다라는 공시가 이번에 떴어요. 그러면서 지금 액면 분할과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평균 거래량이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예전에 뭐 액면 분할 같은 내용들 나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이 HFR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5G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좀 상방 구간에서 진행이 되다가 액면 병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고 급등을 했다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거의 한 10% 정도 나와줬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 좀 맞아주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세 한번 나와주면서 거의 뭐 한 15,000원부터 28,000원 구간까지 한 70~80% 정도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줬었던 그런 부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종목은 뭐 더 힌트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2월에 폴더 2가 나와요. 네, 이제 내년 이 2월에 이 갤럭시 S11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11 공개와 함께 갤럭시 폴드 2가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2는 지금 갤럭시 폴드는 사실상 액정이 유리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겨져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좀 주름진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게 기술력의 한계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이 언팩 행사에서 나올 갤럭시 폴드 2는 유리로 이 액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름지다든가 구겨진다든가 또는 평평한 게 당연히 지금의 갤럭시 폴드보다 몇 배는 나아지고 이제는 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기에도 더 편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갤럭시 폴드 2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부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갤럭시 폴드가 접힐 때 안에 우리가 이 기기 안에 들어 초록색 판을 보고 우리는 인쇄 회로기판이라 부르는데 그 인쇄 회로기판도 접혀야 돼요. 안에 부품들도. 그럼 실제로 그게 우리는 FPCB라 부르는데 그 FPCB를 이루고 있는 부품을 우리는 FPC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은 삼성 디스플레이 그 안에 실제 FPCA 공급률 1위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FPCA 공급하는데 1위예요.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실제로 삼성과 가장 연관이 깊은 기업이고요. 실제로 갤럭시 폴드가 완판이 되고 있고 내년 폴드 2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CES 기대감까지 붙는다면은 단기 상승, 단기 급등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 중 하나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PCA 공급률 1위면은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닥터 원장님, 이 아까 말씀하셨던 세 종목 중에 혹시 있어요?
그 종목들 중에는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FPCA라고 하는 거는 연성회로 기판인 FPCB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내 관련된 내용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 FPCA 쪽으로 1위를 지금 이제 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DKT라는 종목이 있겠죠. 지금 DKT라는 종목 뭐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어느덧 지금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돌파 구간이 나와주면서 이 상장가 구간에서 지금 장기 평선 공항과 함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로 지금 뚫고 이 상장가 구간대 저항을 받았다가 강한 상승을 나와주고 지금 이 상장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상장가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고 나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마니커 FNG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가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 시초가 구간대에서 여기 이제 이 7,800원 구간대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상장가 구간대 구간을 돌파 이후에 방금 DKT처럼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이때 당시 때 이제 급등을 했었던 재료 같은 경우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죠. 닥터강이 바로 우리 이 MTN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에게 돼지열병이 국내 발병이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흐름들 나와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DKT라는 종목, DKT라는 종목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구간대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승 구간대 돌파하면서 지지 구간 나와주고 있는 삼성에다가 FPCA를 지금 공급률을 1위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는 DKT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남선 알미늄이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 이후에 정책 수혜에 편승했다. 그런데 남선 알미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것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을 하시다시피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3월달, 4월달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이 남북경협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남북경협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대장주 뭐 철도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기타 무슨 뭐 토목 사업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뭐 비금속과 관련된 부분들 모조리 다 막 수백 종목들이 모조리 남북경협주로 묶여가지고 한 100% 200% 갑작스럽게 폭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작년 중순 정도 됐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 남북경협주 쪽으로 편입이 됐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책 수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주 쪽에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100% 200% 많이 나아가서는 남선알미늄처럼 500%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 때 뭐 역시나 남선알미늄과 이름에 딱 이제 사업 부분이 나와 있겠죠. 비금속과 관련된 부분들 사업 부분으로 영위를 하면서 북한에다가 뭐 천연광물을 이제 뭐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도 가고요. 추가 급등도 나오고요. 뭐 단기적으로 한 70~80% 정도 이 구간에서 올라갔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쭉 했었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었던 남북경협주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지고 올해를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 랠리가 나와주면서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원짜리 주가가 5,800원까지 갔으니까 5배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남북경협주 쪽으로 엮였다가 지금은 정책 수혜주로 엮여주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국일신동이라는 종목이 있었겠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제 3월달, 4월달 당시 때 남북경협 모멘텀으로 철도주들 같은 경우는 뭐 500% 폭등세가 나와줬었죠. 다른 이제 종목들 국일신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비철금속 쪽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남선알미늄과 함께 천연광물과 관련된 모멘텀이 남북경협주 쪽으로 엮였습니다. 여기서 남북경협주로 엮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바로 이 정책 수혜주 모멘텀으로 거의 뭐 25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다른 내용으로 이제 뭐 EXT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은 EXT라는 종목도 얘가 이제 토목 사업 쪽에서 파이를 지금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남북경협주 쪽에서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정책 수혜주 모멘텀으로 300%대 폭등을 하는 그런 이 급등을 나와줬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정책 수혜주 종목들이 정말 아예 새롭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작년 당시 때 남북경협주로 엮였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100%, 200%, 300%더 강한 상승세가 정책 수혜주 쪽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시들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남북경협주로 엮였다가 최근 들어서 정책 수혜주로 아직 편승이 되지는 않은 미급등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닥터건과 함께 공략을 해서 한번 큰 수익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나 과거에 남북 경협으로 700%의 상승률을 보여준 거겠죠? 예, 남북경협주 쪽으로 700% 급등세가 나왔었던 부분이 아니라 정책 수혜주 쪽에서 수년 전에 700% 급등 파동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을 내주고 있는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는 우리들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사명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으로 되어 있죠.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벌써 뭐 1, 2주일 만에 50%대 상승이 내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14년도, 15년도 당시 때로 정책 수혜주로서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약 300% 정도 가량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전에 2011년도, 2012년도 당시 때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바로 여기 2012년도 구간이겠죠.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주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3,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 3개월 정도 만에 15,000원 구간까지 500% 정도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아예 전혀 새로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상장을 한 종목들도 있고요.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도 있고요. 과거에 정책 수혜주로 엮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최초로 정책 수혜주로 엮인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정책 수혜주 종목들 중에서 남북경협주로 엮였었으면서 과거 그 남북경협주로 엮였었던 그 전에 더욱더 커다란 대세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이 정책 수혜주 쪽에서 대장주로 한번 역임을 했었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범위가 이것도 넓어 보여요, 마르스 전문가님. 네. 표정이 못 찾겠다.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뭐 주제가 그렇게 뭐 뚜렷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은 제가 찾을 수 없겠지만 거의 준하는 과거에도 급등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전 DSR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세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저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정책 수혜주였냐? 과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시죠? 4,000원 라인대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갔죠? 대략 상승세가 거의 뭐 한 400% 가까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 밑에서 본다 하더라도 뭐 사실상 거의 뭐 500%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DSR이 상승세로 보나 지금 저점 구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나 아마 DSR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종목이 아닐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특징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수급 맥점이 거기에 동일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단기 평선들이 역배열이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정배열 쪽으로 바뀌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신테크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급등 구간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0월달, 11월달 증시가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까 빨간선, 파란선, 노란선 순으로 역배열 구간으로 바뀐 이 단기 평선 구간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여기 캔들부터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급이 터지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수급 맥점 구간이 터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약 1, 2주 정도 있다가 단기적인 상승세가 약 80% 이상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서 지금 정책 수혜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서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10월달 구간에서 종목이 역배열 구간, 단기 평선 역배열 구간으로 나왔다가 여기 캔들부터 바로 이제 이 정배열 구간으로 돌입을 했었죠.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구간에서 수급이 터져주는 수급 맥점 구간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약 100% 정도 가량을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드린 종목은 아직 미급등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서원이라는 종목, 그러면서 화신테크가 나왔었던 수급 맥점 구간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한빛소프트요 하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DSR 와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와 있고요. 동양물산도 보이고요. 한창,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이렇게 눈웃음도 뿅뿅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마르스 전문가님께 DKT 와 있고요. DKT 또 와 있습니다. DKT 마르스님 목소리도 시원시원하시고 종목도 아주 시원하게 늘 풀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요 하면서 DKT 또 보내주셨고요. 용평리조트 부산산업도 보이고 UTI 제발 화이팅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UTI, DKT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DKT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딱딱딱 세워주세요. 네, DK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에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고요. 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이평선을 타고 이 정배열 구간에서 충분히 돌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 라인대 잡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저점 있는 매물대 구간이죠. 11,740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 원칙 꼭 지키시면서 그대로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DKT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74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따라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그 종목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따라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하항상 수익을 드리니까 그럼요. 매일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닥터강이 우리 이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3주 전에 드린 종목이 바로 S맥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 갔었죠. 그 다음 종목 드린 종목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이었어요.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드렸었던 히든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아쉽게 상한가는 가지 못했어요. 한 10% 정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종목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2점 상한가가 나왔었던 화신테크가 나왔었던 수급 맥점과 매우 흡사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든스탁 마치고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바로 이제 S맥 상한가 후속조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잘못 맞죠. 노리다가는 손실날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종목 노려라 말씀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 시가총액이 뭐 300억, 200억짜리가 막 날아다니는 시장입니다. 절대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정말 안정적으로 위험하게 대응하지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광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최근 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나 좀 편중돼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 반도체 종목을 잡을까 말까 하는 좀 의아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광의 단언컨대 말씀드리기에 지금 이거 눈속임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도보다 지금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50%, 100% 이상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잡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여러분들 총성 직전 1월달, 2월달에 바로 급등 전에 있는 정책 수혜주를 잡으셔야 되는 적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남선 알미님도 그렇고 EXT 그리고 9일 진동 같은 경우도요. 보니까요. 배가 살살 아파요. 많은 분들이 부럽다라고 쳐다만 보셨을 텐데 그 차트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50% 이상 수익 실현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높은 종목들, 제대로 된 맥점에서 공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화신테크라던가 아니면은 서원이라던가 기타 등등등 지금 이제 이 정책 수혜주 쪽에서 폭등 나오고 있는 종목은 분명한 수급 맥점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수급 맥점에 포착이 된 상한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조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이제 9시 이후부터 진행을 하니까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확인 꼭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뭐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연초에 아마 단기적인 상승세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2주일 정도 만에 큰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미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아직 급등을 하지 않는 미급등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